19세기 말 반유대주의의 확산으로 안 그래도 먹고 살기 힘든데 프랑스에서 군인하고 있던 드레피스가 유대인이란 이유로 억울하게 희생당하자 유대인들은 조국 없는 민족의 서러움을 뼈저리게 느끼게 됩니다. 드레피스는 당시에 프랑스에서 육군 대위로 복무 중이었는데 반유대주의가 서부 유럽을 휩쓸고 있을 때 간첩 혐의로 종신형을 선고받아요. 근데 나중에 범인이 다른 사람인 게 뽀록이 났는데 본부가 작정하고 이걸 은폐해요. 톨레랑스를 최고 가치로 존중한다는 프랑스에서 이러한 사건이 일어나니까 유럽에 살고 있던 유대인 지도자들은 큰 충격에 빠지게 돼요. 이러면서 유대민족의 국가를 만들어보자는 유대민족주의 운동이 시작되게 돼요. 자, 근데 프랑스에서 최고 존엄으로 받들어진다는 톨레랑스가 뭐냐면 우리나라 말론 관용이에요.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는 말 다들 들어보셨죠? 그게 톨레랑스인데 드레피스가 유대인이란 이유만으로 이게 다 싸그리 작장 무시당한 거죠. 이걸 본 유대인들이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어요. 동부 유럽에서 죽기 살기로 서부 유럽으로 피난 왔더니 이곳도 마음 놓고 지낼 곳이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겠죠. 어쨌든 이 사건을 계기로 당시 신문사에서 근무하던 유대인 테오도르 헤르츠리 유대 국가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유대인 국가라는 책을 만들어 유럽 전역에 활동하는 유대인 지도자들에게 보내게 돼요. 이 책을 본 유대인들은 헤르츠리의 생각에 크게 공감했고 이 유대 국가 건설이라는 구상은 솔로몬이 신전을 만들었다는 예루살렘의 시온 언덕에 대한 종교적인 동경과 연결되어 1905년부터 팔레스타인으로 귀환하자는 시오니즘으로 연결되게 돼요. 자, 이제 이렇게 유대 국가를 만들고 싶어하는 유대인들을 시오니스트라고 부를게요. 이들 시오니스트들은 종교 언어와 같은 문화적 유산이나 역사적 기억과 국토를 공유하는 것이 하나의 민족을 형성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요소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안 써서 잃어버린 지 오래된 히브리어를 부활시킴과 동시에 헤르츠는 한 발 더 나아가 팔레스타인의 유대인 거주구역을 건설하는 방안을 당시 오스만 제국과 쇼부를 보기 위해 술탄이랑 면담을 시도했지만 될 턱이 있나요? 이렇게 시오니즘이 유대인 머릿속에 박힌 뒤에는 유럽에서 유대인에 대한 박해가 일어날 때마다 시오니즘의 지지층은 계속 늘어갔고 이에 따라 무지성으로 팔레스타인으로 이주하는 유대인의 수도 점차 늘게 되었어요. 이렇게 무지성 이민자가 늘어나니까 팔레스타인에서는 기존 주민인 아랍인과 불법 체류자 유대인 간의 갈등이 조금씩 싹트기 시작했어요. 자, 근데 중동을 이야기하는 데 있어 오스만 제국을 빼놓을 수 없죠. 오스만 제국은 이슬람 국가였는데 자기 국가 안에 비무슬림에게도 공동체 자치권을 인정하는 밀레트라는 정책을 취했어요. 넓은 땅덩어리 수많은 민족과 종교를 하나의 나라에서 굴리기에는 이게 효율적이라고 판단했던 것이었겠죠. 당시 밀레트에 의해 오스만에는 유대교회, 아르메니아 종교회, 그리스 종교회 등 수많은 공동체가 만들어지게 되었는데 유럽과 아시아, 아프리카를 잇는 금싸라기 중동 땅에 관심을 가지고 있던 유럽 열강들은 기독교 보호라는 명분 하에 이러한 밀레트를 기회로 삼아요. 프랑스는 가톨릭을, 러시아는 그리스 종교회를 각각 지원하였고 영국은 자기네 나라 국교인 성공에 관련 밀레트가 없으니까 대안으로 유대인 밀레트를 지원하기 시작해요. 말이 지원이지 이들 국가들은 당시 세계에 판치던 민족주의에 편승해서 아랍 민족들로 하여금 오스만 제국으로부터 독립운동을 하도록 뒤에서 부추겼고 이때 가장 적극적으로 바람잡은 국가가 어디다? 바로 영국이었어요. 그렇게 1914년에 세계 1차 대전이 시작되고 오스만, 독일, 오스트리아, 불가리아 대 영국, 프랑스, 러시아의 구도가 만들어져요. 전쟁 중 영국은 팔레스타인을 점령하게 되었고 전쟁 도중에 서로 다른 세 가지 정책을 취하게 돼요. 영국 외교관 맥마흔은 아랍 지도자인 후사인 빈 알리와는 우리 연합국이 승리하면 아랍 민족들의 독립을 보장해줄게. 대신 오스만 안에서 분탕질 좀 잘 해줘 라는 내용의 후사인 맥마흔 협정을 하고 그러면서 프랑스와는 전쟁에서 이기면 오스만이 지배했던 중동을 영국과 프랑스가 나눠 가진다는 사이크스 피코 협정을 하게 돼요. 또 그러면서 영국 외무장관인 아서 벨푸어가 런던에 있는 유대인 출신 갑부 로스차일드에게 전쟁 비용 좀 대주면 영국 정부가 팔레스타인의 유대인을 위한 민족적 고향 수립을 보증해주고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내용의 편지를 보내게 돼요. 영국도 아랍인들에게 눈치는 보였는지 편지에 국가라는 단어 대신 고향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어쨌든 이를 벨푸어 선언이라고 해요. 로스차일드는 신나서 이 편지를 영국에서 활동하는 시오니스트들에게 전달했고 유대인들은 팔레스타인에 자신들의 국가를 설립할 수 있다는 희망에 부풀게 돼요. 벨푸어 선언 이후에 유대인들은 팔레스타인에 미리 대규모로 이민을 시작해요. 인생은 선착순이죠. 이를 알리아라고 하는데 알리아는 히브리어로 오르다를 뜻하는 단어로 알리아라는 이름으로의 유대인 이주는 여러 차례 나누어 진행되게 돼요. 특히 1920년 영국이 팔레스타인을 통치하면서 본격적인 이주가 이루어졌는데 1881년 팔레스타인에 거주하는 유대인들은 5만여 명에 불과했는데 1931년에는 이 숫자가 17만 4,606명에 이르게 돼요. 당시 유대인들은 이주하게 된 팔레스타인 땅을 현금으로 매입하는 방식으로 점차 거주지를 넓혀갔는데 이에 위기의식을 느낀 기존에 살던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유대인에게 땅을 팔지 말라고 단합하고 시위를 하며 캠페인을 벌였지만 큰 효과는 없었어요. 왜냐하면 팔레스타인에 살지는 않지만 팔레스타인 땅을 가지고 있던 당시 아랍인들이
돈 벌 기회다 하고 비싼 값으로 땅을 팔아버렸거든요. 근데 이게 불난 집에 기름을 붓는 꼴이 되고 말았는데 1920년에 예루살렘과 1921년 텔아비브에서 유대인 정착에 대한 불만으로 반란이 일어나고 1929년에는 예루살렘 통곡의 벽을 둘러싸고 대규모 충돌이 일어나거든요. 또 1936년부터 1939년 사이에는 유대인 이주 반대를 요구하는 대규모 봉기도 일어나게 돼요. 영국은 그제서야 본인들이 먼짓거리를 한지 알았는지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봉기를 진압함과 동시에 유대인 이주 및 토지 매입 제한 정책을 실시해요. 팔레스타인 내에 거주하는 유대인 인구를 전체의 35% 이내로 제한하는 정책도 발표하죠. 또 팔레스타인을 분할하여 공동정부 구성 방안도 제시했는데 이미 팔레스타인 내 거주하던 아랍인들, 유대인들 모두 영국으로부터 각각 독립을 보장하는 약속을 받아냈었잖아요. 이에 화가 머리끝까지 난 유대인들은 영국이 벨포어 선언을 일방적으로 파기했다고 판단하고 무장 군사 조직을 만들어 팔레스타인 내 영국인과 영국군을 상대로 테러를 벌여요. 그러면서 영국 지향적인 외교에서 탈피하고 새로운 후원 국가를 탐색했는데 여기에 걸린 게 미국이죠. 이를 계기로 이스라엘과 미국 간의 관계는 지금까지도 지속되고 있어요. 팔레스타인에서 영국이 처한 상황을 알게 된 영국 시민들은 거기서 그만 손을 떼라고 정부에 요구하게 되고 영국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처하게 돼요. 그렇게 세계 2차 대전 이후에 홀로코스트에서 살아남은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팔레스타인으로 이주를 하고 있는데 영국은 1947년 중동에서 런을 쳐버려요. 이 똥은 유엔에게 토스했죠. 유엔은 영국한테서 코끼리 똥이 넘어왔으나 어쨌든 처리를 해야 되니까 팔레스타인 영토 55%는 유대인에게 45%는 아랍인에게 제공하여 각자 나라를 세우라고 의결해요. 그런데 이때까지 그 지역에 살아왔던 팔레스타인 사람들 입장에서는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빼버리는 개손해인 상황인데 유대인들은 이때까지 몇천 년간 자기들 나라도 없었는데 국가라도 생기는 게 어디냐며 1948년 아몰랑 독립을 선포해버려요.